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코인이 하락했었던 이유와 또 비트코인보다 최근 상승률이 컸었던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알트코인이 최근에 크게 하락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6월 7일자 금요일 한국 시간 9시 반경에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많으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27.2만 명이 나오면서요. 예상치인 19만 명과 4월 달 일자리 숫자였던 16.5만 명을 크게 압도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고용이 뜨겁다는 말은 사람들이 돈 잘 벌고 있고 경제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늦게 해도 되겠네. 이 인식이 갑자기 팽배해지면서 시티은행과 JP모건이 7월 금리 인하를 전망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약간 친화적인 은행으로서 한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올해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구야 하면서 9월로 이제 미뤘고요. JP모건도 11월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늦추면서 이제 뭐 주식도 조금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졌지만 사실 사실은 가장 큰 하락은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21년도에 게임스탑 뭐 열풍의 주역이었죠. 밈 주식 열풍. 로어링 키티라고 하는 이 야옹이가 나 라이브 방송 킬게 하면서 게임스탑 뭐 관련 얘기를 할 거라는 기대감에 게임스탑 주식이 막 40% 이상 올랐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키기 전에는요. 그러나 막상 딱 켜보니까요. 이게 별게 없는 거죠. 내용도 별거 없는 데다가 계좌를 딱 깠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2.35억 달러, 마이너스 하나로 3,2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헤지 펀드가 엮여 있다.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마이너스 금액만 이 정도니까요. 훨씬 많은 돈을 베팅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게임스탑이 막 마이너스 40% 가고요. 이로 인해서 밈 주식이나 밈 코인 역시 영향을 받고 좀 폭락을 하는 뭐 저번 주말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한국의 뭐 게시판이 싸늘해졌을 거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야, 이게 알트코인이 떨어지면 정말 한국은 초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코인리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고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1위, 인기글 1위는요. 오늘 더 큰 거 온다. 더 큰 거라 함은 이제 더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한번 눌러보니까요. 2위, 여기저기 손절해라. 그리고 3위는 그래도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6월 12일자로 해서 CPI 이제 미국의 5월 지표가 나오면은 뭐 주식과 코인이 여기로 인해서 떠들썩할 텐데 뭐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6월 12일입니다. 그리고 4위 비트코인 하락한 이유, 5위 새벽에 하락한 이유 정리, 6위 친구 손절했다. 뭐 마진하게 되는 레퍼토리, 시드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 분들이 힘든 시간을 저번 주말에 보냈구나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럼 지난 3개월간 자, 비트코인 사실 뭐 많이 올랐다 비싸다 하면서 안 사잖아요. 그러면 좋다. 시총 50위권 내에서 1위부터 50위까지 중에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을 능가했던 코인이 몇 개가 있을까? 사실 기사가 있는데 제가 결과만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탑 50 중에서 비트코인 여기 있죠. 2.8% 정도 올랐었네요. 이 친구보다 높게 있는 이 초록색 군단이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했던 수익을 거뒀던 코인들이고요. 뭐 아래에 떨어져 있는 코인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보시면 톤 코인 146%, 제스미 코인, 뭐 페페, 도그비프햇, BNB, 니어,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카스파, 플로키, 모네로 여기 익명성 코인도 있네요. 레오 코인까지 12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인들은 사실 50위 중에 12개 정도면 그래도 뭐 확률상 한 4분의 1 어떻게 좀 잘 뽑기만 하면 그래도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그럴 확률은 극히 낮더라.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12개, 뭐 운이 좋게 뽑히긴 했는데요. 이 중에서 민코인이 무려 4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페페코인, 도그위프햇, 그리고 이 플로키, 레오코인도 민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모네로도 한국에서 퇴출을 당한 다크코인이잖아요. 한 5개 정도는요, 한국인들이 뭐 쉽게 접할 수 없는 코인들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나름 뭐 기분을 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스탑발 폭락 때문에 이게 밈 주식의 대장격이기 때문에 밈 코인들까지 폭락하는 주말이 나왔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더좀 치명적이었던 거는요. 이 12개 중에서 업비트에 없는 한국인들이 뭐 거의 90% 이상 쓰는 코인이 3개밖에 없습니다. 9개, 12개 중에 9개는요, 업비트에 없어요. 물론 비싸면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코인이 올라봤자 한국인들이 갖고 있을 확률이 너무 적죠. 자, 3개가 뭐냐? 딱 그 3개만 보면 되겠죠. 니어랑 솔라나랑 비트코인 캐시 외에는 업비트에서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코인이다. 그러니까 상승률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비트코인 아래쪽으로는요, 여기 보시면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최근 3개월간 못한 이제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이죠. 50개 중에 36개니까요. 생각보다 엄청난 확률이고요. 제가 투자한 알트코인도 꽤나 이쪽에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가장 정신 못 차리는 하위권을 먼저 보면요. 아비트럼 마이너스 49.8%, 옵티미즘 48%, 메티, 제가 좋아하는 폴리곤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43%. 세 개의 특징은 레이어 2죠. 근데 레이어 2만 뭐 정신 못 차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타오 코인, AI 코인이고요. 파일 코인, 코스모스, 이뮤터블 X, 그래프, 세타, 에이다, 폴카다 등등 수많은 뭐 AI 게임 레이어 1, 2 가릴 것 없이 죄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히려 리플 정도만 좀 여기 마이너스 15% 생각보다 낮은데요. 뭐 리플은 워낙 오른 게 없으니까 뭐 이거는 크게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이 알트코인은 실패한 건가? 저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세 알트 시즌입니다. 국소적인 알트. 우리 최근에 뭐 밈 주식 열풍, AI 열풍, 뭐 RWA 열풍 있긴 한데요. 그것들은 그냥 수천 개 알트코인 중에 정말 몇 개, 뭐 많아야 뭐 한 열 몇 개? 이 잠깐 오른 겁니다. 그거는 정말 좀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이 대세 알트 시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시즌이 오긴 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오긴 오는데 이 가로 안에 뭐라 써 있냐면요. 4년 사이클 끝에 잠깐 옵니다. 저번에 리플이다 뭐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4년을 기다렸는데 맨 뒤에 사이클 뒤에 짧게는 2주, 길면 정말 넉넉하게 잡으면 한 달 이내에 다 올랐다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꺼집니다. 근데 보통 그때 물려서 이제 4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XRP 17년도 4,900원 고점이 아직도 오지 않았거든요. 또 확률상 알트코인 4년은 기다렸어요. 그래도 전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요. 확률상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쳐준 거고요. 반대로 10개 중에 8개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래서 4년 기다렸는데도 이번에 뭐 팔지 못하면 7년을 기다려야 되는 리플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조금 어렵다. 이거를 감안을 하고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이 친구들 기다리면 분명히 보답할 수 있다. 근데 혹자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트 이더를 워낙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친구 알트코인 싫어하네. 아니요. I love 알트입니다. 알트코인 좋아하고요. 비트 이더가 50%고요. 알트코인 40에서 45%, 그리고 나머지가 저는 현금입니다. 알트코인 여전히 많이 들고 있지만 비중을 작게 들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요. 비트 이더가 없이 알트코인만 사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알트코인만 몽땅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보세요. 이 변동성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올인을 하고 뭐 견딜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수많은 내 많은 돈을 넣었는데 막 출렁출렁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비트 이더를 사고 그 이후에 알트를 삽시다. 이 얘기를 저는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락에요. 샀던 거 또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 이더는 워낙 안 떨어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게 떨어져야 사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 에이다, 폴카닷을 최근에 샀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국 뭐 업비트나 뭐 빗썸 코인원을 이용하더라도 이자를 주는 코인입니다. 저는 이자 주는 코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뭐 펀더멘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샀었고요. 이제 이자를 주진 않지만 야 이건 좀 심하다. 너무 탐난다. 아발란체와 이뮤터블 X를 그래서 저평가 코인으로 샀었습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고요. 뭐
더 떨어져도 저는 뭐 더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샀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요. 가끔씩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크립토 피어 앤 그리드 공포의 탐욕 지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6월 9일자 기준으로 무려 76,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에 육박할 정도 지금 탐욕, 사실 이게 비트코인의 기준이어서 그렇긴 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1년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의 탐욕 공포 지수를 눌러보니까요. 365일이잖아요. 1년에. 365일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익스트림 피어, 굉장한 공포, 빵일,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동안요. 피어는 8일, 365일 중에 8일 정도만 공포 구간이었다.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자, 뉴트럴, 중립은 143일, 39%가 중립, 그리드, 탐욕이 무려 반 이상, 54%를 1년 내내 탐욕을 지켜줬다. 익스트림 그리드 15일, 약 4%. 무슨 얘기입니까? 98% 정도는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뭐, 98% 중립 아니면 탐욕 아니면 극단 탐욕인데요. 단지 2% 정도만 피어, 공포를 느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내 돈을 왕창 넣어놨는데, 이런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비트 이더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트코인이 뭐 안 좋고 뭐 싫고 이게 아니고요.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었고요. 자, 또 하나 좀 재밌는 뉴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산전수전 베테랑 트레이더는 알트코인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투자가 쉬울까? 왜 이 친구를 데려왔냐면요. 최근에 반대포프라는 친구 소개하면서 최근 자기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아가지고 알트코인으로 바꿨다. 이렇게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럼 괜찮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이분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6월 8일자로 알트 이제 올인을 하는 중인데 최근에 제외했던 알트코인 두 개가 있고요. 추가했던 알트코인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 길게 써 있지만 두 개씩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뺐던 거 중에 하나는 코스모스였다고 합니다. 펀더멘탈 정말 뭐 강하고 좋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톰은 최대 50%까지 조정받고 있다. 제가 볼 때는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좋으면 더 사야지 왜 이걸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인 커브라고 합니다. 커브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폴리곤에 비해 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뭐 커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스모스 커브는 뺐고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최근에 추가했던 거 뭐가 있나 봤더니 세이라는 종목, 수익 기대를 기대하는 종목. 자, ETF 비트코인 나온 이후에 급등한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 디파이가 뭐가 많이 쓰인다든지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훨씬 강한 상승세라 함은 급등한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코인, 추가한 코인 셀레스티아 역시 상당한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정보, 가격 오를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말을 한번 저희가 또 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코스모스 커브 떨어질 것 같아서 뺐고요. 막 반토막 났다고 하면서 세이랑 셀레스티아 훨씬 강한 상승세, 가격 오를 것 같다는 건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대포프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알트코인에 올인을 하면 힘들 수밖에 없다. 왜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탈락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모스와 커브 제가 비트와 빗썸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고점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3월 초나 중반쯤에 보통 피크를 찍었거든요. 코스모스 한 2만 뭐 520원까지 갔다가 제가 방송 찍고 있는 6월 9일자 밤 9시 10시경에 한 1,980원 정도로 떨어졌네요. 뭐 반토막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친구가 반토막 났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커브 코인 역시 비썸에서 1260원까지 역시 3월 중순이었거든요. 자, 갔다가 현재 569원. 이건 뭐 반토막보다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합격한 이 친구가 가지아를 외쳤던 코인이죠. 어떨까요? 보시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1653원까지 세이가 역시 3월 중반쯤에 갔었지만 현재 694원. 제가 볼 때 반토막도 더 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셀레스티아를 보더라도
한때 핫했었죠. 뭐 28,600원까지 역시 뭐 3월, 이건 2월 한 말 정도 갔네요. 28,600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12,790원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강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한번 볼게요. 제가 엑셀표로 한번 고점과 저점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보시죠. 탈락한 친구들입니다. 코스모스. 고점은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왔었는데요. 코스모스 2520원이었는데 현재 21시 기준으로 1980원, 마이너스 46.5%인데요. 생각보다 하락률이 낮습니다. 커브 코인 역시 정말 안 올라서 치가 떨리면서 뺐다는 그 코인 역시 마이너스 54.8%입니다. 대신에 이 친구가 추가를 했다는 세이 코인 마이너스 58%, 하락률 1위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셀레스티아도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5.3%입니다. 합격한 친구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졌다고 하면서 뭐 학을 뗀다는 표현을 뭐 그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 이거 지긋지긋한데 반토막 나서 버린 친구들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알트코인 투자해서 지금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요. 어, 제가 볼 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할 겸 나 너무 힘드니까 뭐 리밸런싱을 했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만큼 베테랑 투자자들에게도 트레이딩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홀더는 조금 편안한 감이 있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사거나 팔거나 떨어지거나 블랙락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TV에 디파이 쪽에 디파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펀더멘탈 이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불장 오지 않았고요. 자, 6월 8일자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또다시 ETF에 순유입이 들어오면서 19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더라. 여기 보시면 블랙락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7억 불 또 하루 만에 사드렸었고요. 6월 한 7일쯤 되겠네요. 그리고 GBTC 이 친구들 그레이스케일은 워낙 많이 파니까 또 0.36억 불 정도, 3,600만 불 정도 팔았네요.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하루 만에 1.32억 불 정도가 플러스 됐다. 비트코인 개수로는 1,915개를 결국 이 자산 운용사들이 흡수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하루 채굴량 450개의 4배가 넘는 양을 또 자산 운용사, 특히 블랙락이 사들였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펀더멘탈은요. 그리고 역시나 6월 9일자 기사였는데요. 디파이 TVL 토탈 밸류 락이라고 해서 뭐 예금해주고 대출하고 이런 묶여있는 이제 디파이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오히려 2022년 2월 정말 최고로 안 좋았을 이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디파이에 많이 맡겨놓은 돈이 많다는 거죠. 이 코인이요. 그러나 활성 지갑 수는 오히려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단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이더리움 기반, 이더리움과 뭐 레이어 2,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 뭐 베이스 이런 친구들 합친 TVL은 68%다. 전체 100% 중에 이더리움 기반이 거의 뭐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량 채택을 받았다. 그래서 1,300억 불 정도인데요. 자, 솔라나도 5.7%, 뭐 단일 종목으로는 많은 편입니다. 109억 불 정도 TVL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다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갑 숫자는 21%가 줄었다. 제가 유리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TVL,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인 맡긴 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갑 수, 사람 숫자는 감소했다. 21%가 줄었다는 말은요. 나머지 79%가 지금 오르는 코인의 상승분을 다 삼키고 있다. 점점 더 소수에게 이 코인 상승분이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펀더멘탈은 전혀 이상이 없고 그냥 우리는 하던 거 하면 된다.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요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왔습니다. 이 채널은요, 성공한 1%가 아닌 힘든 99%를 위한 채널이다.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요 좀 촌스러운데요. 이 촌스러운 저희 채널의 배경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채널을 만든 취지이자 초심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저도 뭐 속보, 차트, 뭐 온체인 데이터만으로도 얼마든지 의견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다소 부담스럽게 제 매수 매도 경험, 뭐 의견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 과거의 실패 경험이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코인 투자가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곳이기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